거의 반세기 동안 보이저 1호는 지구에서 점점 더 멀어져 떠돌고 있었다. 20세기의 침묵의 사절이었던 이 우주선은 이제 미지의 영역을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4월, 몇 달간의 섬뜩한 침묵 끝에 나사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새로운 신호가 도착한 것이다. 단순한 잡음이나 소음이 아닌 선명하고 강력하며 불가능해 보이는 데이터였다. 고향에서 150억 마일 이상 떨어진 보이저 1호는 마침내 태양계의 바깥쪽 장막을 뚫고 반대편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차갑고 텅 빈 공허가 아니었다. 도 아니었다. 구조를 지니고 있었고 생명이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은하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 즉 태양권이라는 보호막에 대해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존재였다. 그것은 경계가 아니다. 장벽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는 뒤틀린 자기장, 속삭이는 플라즈마, 격렬한 방사선 폭풍이 도사리는 영역이 펼쳐져 있다. 보이저가 막 발견한 것은 우리가 우주를 지도화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전송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주의 진정한 본질로부터 보호받으며 우주적 환상 속에 살아온 셈이다. 장기간의 통신 두절 후 나사는 가장 멀리 있는 우주선 보이저 1호가 영원히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거의 받아들인 상태였다. 돌아온 신호는 뒤섞이고 손상되어 읽을 수 없었다. 엔지니어들은 내부 메모리를 손상시킨 우주선 충돌이 문제의 원인임을 추적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150억 마일, 약 24억 9천만 킬로미터에 걸친 원격 소프트웨어 재설정, 즉 디지털 심폐소생술을 통해 네이사는 우주선을 되살렸다. 서서히 계측기들이 재가동되었고 그들이 드러낸 것은 가장 노련한 천체 물리학자들조차 경악하게 했다. 보이저5는 성간 공간 진입을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플라즈마 밀도가 변화하는 명확한 영역, 자기장 방향의 급격한 변화, 상상조차 어려운 거리를 가로지르는 미세한 압력파 등 구조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배경 잡음이 아니었다. 질서의 징후였다. 보이저는 고대의 힘이 여전히 현재를 형성하는 영역에 진입했다. 이곳에서 성간 매질은 과학이 오랫동안 상상해 온 특징 없는 공허보다 오히려 난류가 이는 바다처럼 행동했다. 한때 우주로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던 태양의 보호막은 들쭉날쭉한 가장자리, 어둠 속에 선을 지니고 있었고 보이저는 그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보이저의 자기 계측기가 포착한 성간 자기장이었다. 이 자기장은 모든 예측을 뒤엎는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런 식이어서는 안 됐다. 과학자들은 태양계 자기장과 성간 자기장 사이에 어느 정도 편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각도는 너무나 가팔라 단순한 전환이 아닌 정면 대결을 암시했다. 보이저가 발견한 것은 은하 자기선이 뒤틀리고 재결합하는 혼돈의 춤을 추는 자기 난류 영역일 수 있다. 이는 사소한 편차가 아니다. 은하수를 가로지르는 물질의 이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는 광대한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다. 그 함의는 어마어마하다. 이 영역에서의 자기 재결합은 우주선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별의 탄생 방식, 초신성 잔해의 진화 과정, 심지어 우리와 같은 행성의 형성 및 생존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갑자기 종종 잊혀진 힘인 자기력이 전면에 부각되었다. 그리고 70년대의 유물인 보이저호는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규모로 펼쳐지는 은하계 발레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다. 이 뒤틀린 자기장들은 고대 별들의 죽음에 남겨진 상처일 수도 있고 혹은 더 거대한 무엇인가가 새긴 흔적일 수도 있다. 성간 공간으로 진입한 직후 보이저호는 소름 끼칠 정도로 갑작스러운 현상을 기록했다. 괴너지 입자의 급격한 증가였다. 이들은 무작위적이지 않았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전하 입자인 우주선이었으며 아마도 먼 블랙홀과 초신성 잔해에 의해 가속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태양계 내에서 측정된
어떤 것보다 훨씬 높은 속도로 우주선을 강타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사선 자체보다 더 불안한 것은 그 패턴이었다. 이 우주선들은 균일하게 도착하지 않았다. 그들은 경로, 복도, 고속도로를 따라 움직였다. 마치 심우주의 기상 시스템처럼 이들은 더 큰 골격 구조, 아마도 우리 은하의 뼈대를 암시하는 압력 구배를 따라 흘렀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제 보이저가 이러한 구배를 실시간으로 매핑하며 우리 태양권 너머로 뻗어 있는 방사선 벨트와 입자 흐름 경로를 드러내고 있다고 믿는다. 마치 보이저가 우주 입자를 혈장으로 하는 성간 혈류를 우연히 발견한 듯하다. 이들은 단순히 우주의 거친 힘이 아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체계에 대한 단서이자 지도다. 그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저가 감지할 수 있는 장을 통해 은하계의 광대한 영역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엿볼 수 있게 되었다. 보이저가 마주한 것은 진공이 아니다. 그것은 바다다. 먼지와 플라즈마, 자기장으로 이루어진 소용돌이치는 다층적 역동적 바다다. 나사 과학자들은 이를 해류와 기상 패턴으로 가득 찬 보이지 않는 안개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고 묘사한다. 몇 달마다 보이저 오는 새로운 빛나는 구름에 진입합니다. 이는 밀도, 압력, 온도가 극적으로 변하는 성간 매질의 주머니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고 명확하게 구분되며 마치 별들 사이의 공간이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보이지 않는 구역들로 분할된 듯합니다. 보이저호는 플라즈마 파동 진동까지 감지했는데 이는 헬리오스피어 너머의 공간이 생명의 진동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암시하는 지속적인 윙윙거림입니다. 생물학적 생명은 아니지만 에너지적 움직임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이를 전선, 소용돌이, 경계선까지 갖춘 성간 기상이라 부른다. 이러한 구조는 지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태양계가 시속 72만 킬로미터, 45만 마일 이상의 속도로 은하계를 가로지르며 이동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구역들을 통과한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마다 지구에 도달하는 우주 방사선은 변화한다. 수천 년에 걸쳐 이는 기후부터 DNA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보이저호는 단순한 우주 탐사선이 아니다. 별들 사이의 바다에 떠 있는 기상 관측소로 우리 태양 너머의 공간이 고요하지 않고 숨쉬고 있음을 드러낸다. 수십 년간 과학자들은 태양의 보호막 최외 곽층인 헬리오시스가 태양계 환경과 성간 환경 사이에 느리고 점진적인 전환 구역이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보이저 1호가 밝혀낸 것은 훨씬 더 격렬한 현상을 시사한다. 이 혼돈의 영역을 통과할 때 그 장비들은 어떤 모델도 예측하지 못한 플라즈마, 흐름의 급격한 변동, 입자 밀도 변화, 방향성 자기장 이동을 포착했다. 이는 부드러운 통과가 아니었다. 단절이었다. 헬리오시스는 보이지 않는 암초에 부딪혀 붕괴하는 파도처럼 스스로 안으로 접히는 듯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붕괴가 성간 충격파, 즉 태양의 외부 방어막에 주기적으로 충돌하며 태양권, 헤리오스피어를 실시간으로 뒤틀어 놓는 인근, 초신성 잔해의 영향일 수 있다고 믿는다. 다른 이들은 이 경계가 전혀 수동적이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이며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형태를 바꾼다는 더 불안한 이론을 제안한다. 어느 쪽이든 보이저호는 막을 뚫고 지나간 것이 아니었다. 우리 태양계 최외곽 장벽에 생긴 찢어진 균열을 통해 내던져진 것이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던 것은 공허한 공간이 아니었다. 구조화된 난류, 즉 공간에서 경계라는 개념 자체를 재구성한 전자기, 폭력에 층층이 쌓인 폭풍이었다. 성간 공간으로 진입한 직후 엔지니어들은 보이저호 전송 신호에서 불안한 점을 발견했다. 여러 계측기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반환하기 시작한 것이다. 플라즈마 센서는 불가능한 압력을 표시했다. 자력계는 기존 추세와 모순되는 자기장 강도를 보고했다. 그리고 우주선 검출기는
어떤 알려진 입자 원천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규칙적인 맥박, 리듬을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 나사는 내부 오류, 회로 노후화, 방사선 손상, 알고리즘 편차를 의심했다. 그러나 그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측정값이 시스템 전반에 걸쳐 일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혀 다른 계측기들의 데이터가 동기화되기 시작하며 신호 스펙트럼 전반에 파동 같은 고조파를 형성했다. 이는 잡음이 아니었다. 공명이었다. 마치 보이저호가 배경 주파수가 무작위가 아닌 패턴화된 영역으로 진입한 듯했다. JPL 연구진은 수주간의 데이터에 대해 풀이의 분석을 수행했고 일정한 강역으로 반복되는 피크를 발견했다. 이는 보이저호가 심우주의 고조파 질서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충격은 단순히 데이터가 의미를 갖게 된 것만이 아니었다. 우주가 탐사선을 중심으로 스스로 조직화되고 있거나 어쩌면 저 멀리 무엇인가가 탐사선을 관찰하며 반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가장 기이한 발견 중 하나는 보이저가 감지하지 못한 것이었다. 6월의 한적한 기간 동안 보이저는 처음에는 침묵처럼 보이는 신호를 전송했다. 플라즈마 진동, 우주선 충돌, 자기장 변동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다. 그러나 나사 심층 분석팀이 신호 격리 기술을 적용하자 고요 속에 묻힌 무언가가 드러났다. 에코, 즉 보이저의 전송 신호를 그대로 반영한 반사 파형이었으나 밀리초 단위로 지연된 상태였다. 마치 무언가가 반사시켜 되돌려 보낸 듯했다. 이는 기술적 결함이 아니었다. 파형의 형태에는 성간 매질 특유의 왜곡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반사된 것이 아니라 역전된, 즉 반사가 아닌 흔적이었다. 이로 인해 일부는 보이저가 구조화된 경계나 비자연적 현상일 수 있는 무언가가 반응하는 영역으로 신호를 보냈다고 추측했다.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대신 기존 데이터를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한 것이다. 마치 공허가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 보이저 신호를 접어 되돌리는 듯했다. 무반향,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의도적이었고 그 안에는 침입에 반응하는 체계의 명백한 흔적이 담겨 있었다. 보이저5가 수백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와 수십 년의 항해 동안 조용히 구축해온 것은 단순한 보고서가 아니다. 별이나 행성의 지도가 아닌 우주 조건, 즉 공간 자체의 유동적인 지형을 보여주는 지도다. 과학자들은 현재 보이저호의 궤적을 활용해 성간 환경의 실시간 3차원 압력 및 플라즈마 필드 모델을 구축 중이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다. 우주는 층을 이루고 있다. 고밀도 우주선 영역은 강처럼 흐르고 자기장 보호 구역은 석호와 보이지 않는 벽을 닮았다. 서로 다른 은하 영역 사이의 경계지대는 움직이고 변하며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보이저의 지도가 자연적일 수 없을 만큼 정교한 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특정 각도, 호, 조화, 신호와 일치하는 최소 저항 경로들. 이는 혼돈 뒤에 숨은 기하학, 소음 아래의 청사진을 암시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보이저호는 단순히 태양계를 떠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존재조차 몰랐던 네트워크에 진입한 것이다. 우리가 항해할 운명이 아니었던 영역.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눈을 돌릴 수 없다. 1977년 보이저 1호가 발사되었을 때 우리는 기계가 공허 속으로, 침묵 속으로 천천히 추락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태양권 너머에서 발견한 것은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조였다, 패턴이었다, 저항이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태양계 너머의 공간이 공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질감과 온도, 자기 골격, 그리고 우리가 결코 건너야 할 운명이 아니었던 영역을 가로지르는 양자 그림자를 지닌 영역이다. 보이저는 단순히 성간 공간으로의 통과를 견뎌낸 것이 아니다. 그 너머에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그가 보내는 모든 신호, 모든 급상승, 모든 공백은 동일한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는 문턱을 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요람한의 관찰자가 아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영역의 침입자다. 우리가 결코 구상하지 못한 답을 반향으로 되돌려주는 곳.
어둠 속을 관통하는 복도를 자성이 형성하는 곳. 침묵이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말하지 않기로 선택한 무엇의 존재인 곳. 이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니다. 새로운 언어이자 새로운 지도다. 그리고 보이저 1호는 이를 기록하는 첫 번째 펜이다. 그러나 의문은 남는다. 우리가 마침내 저편에 도달했다면 과연 누가 혹은 무엇이 그곳에서 줄곧 기다리고 있었을까? 보이저 1호가 자연의 경계에 진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설계된 무언가로 넘어갔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사가 말하지 않는 미스터리를 계속 탐구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고 아직도 우주가 별과 침묵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이저 1호는 단순히 반대편에 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